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모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증권가에서 국내 증시의 약세장에서 일시적 상승이 마무리됐다는 전망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치솟고 있는 환율과 미국의 강한 긴축 기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일시적 상승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가 아직 저평가라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본다는 점, 이런 것들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의 방향성으로 증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전자식 마스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 및 미세먼지 황사 등도 그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LG전자도 조만간 전자식 마스크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시장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거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 특허청에 삼성 스마트 마스크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자식 마스크는 국내 안전 기준이 없어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국내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정부가 예비 안전 인증 기준을 마련하면서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초 출시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LG는 이미 20년도에 1세대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했었고 이것의 소비자 반응들은 뜨거웠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평가됐던 많은 산업들 중에 영화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많은 영화들이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계 플러스인 일부, 비상선언, 헌트 등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사는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인 6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으로 급격히 오른 영화 관람료가 지목된다고 하는데요. 손실을 메꾸기 위해 관람료가 인상이 됐는데요. 이에 사람들이 영화 관람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까다롭게 소비 활동을 고민하다 영화 관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 문화 소비 항목에 영화 관람도 추가해 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하네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에릭 듀펙 연구팀이 10분 이내에 전기차 배터리의 90%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80%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20분에서 1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것인데요. 현재 아이폰이 완충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 기술은 상용화까지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가 충전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계산되고 걸리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거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는 날도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MR 헤드셋, 혼합현실 헤드셋의 출시명이 리얼리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최근 애플이 총 9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것인데요. 상표 출원은 애플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애플이 상표가 미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표 출원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출시는 내년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 아시죠? 영화 시장에 한 획을 그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 신비로운 분위기와 뛰어난 연출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바타 리마스터링을 9월 재개봉한다는 것인데요.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판도라 행성의 아름다운 영상미를 극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시간이 되시고 아바타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국방부에서 중국의 민간 무인기 드론에 대해 격추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만군 당국은 중국 드론 출현 시 경고음 방송, 신호탄 발사 등을 통해 영공 밖으로 쫓을 계획이지만 그래도 퇴각을 하지 않으면
격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지난주 중국과 가까운 대만 관할 지역인 진먼섬의 부속섬에서 경계 중이던 대만 초병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중국 무인기에 돌을 던지는 등 미숙한 대응을 한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넥슨 대작 게임인 히트2가 5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3위에 오르며 흥행 궤도에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마케팅 없이 이룬 성과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딘과 리니지 2M을 제치며 매출 최상위권에 오른 것이라고 하네요. 출시 전 40개 서버가 모두 마감되는 등 흥행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매출과 달리 이용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장기 흥행 가능성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가 코인 거래소 3위 코인원과 실명 계좌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은행 계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현재는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데 최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의 제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때문인데요.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계좌 발급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업계 2위였던 업비트가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국민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30일에 시안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교육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 결정될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고춧잎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효과를 증진시킨 고춧잎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같이 섭취하면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을 막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연말쯤에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추잎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드름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씻지 않았다고 여드름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러운 노폐물 자체보다는 마른 피지와 떨어져 나온 각질세포가 모낭을 막아 면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드름이 생겼을 때 짜게 되면 박테리아를 전염시켜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흉터도 남을 수 있고요. 면포와 피부 감염은 여드름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순한 클렌징 비누로 하루 한두 번 씻어주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등에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 발생한 중급 태풍 흰남노가 9월 2일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태풍 강도는 31일쯤 오전쯤 상급으로 세력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를 잡을 비밀 무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란산 원유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본격 진행 중인데 이번 협상이 타결이 되면 이란이 국제시장에 원유를 대량 방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서면 답변서를 전달받은 이란이 다음 달 초까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가격이 높은 편인데 이번 협상이 잘 타결되어서 원유 가격이 더 내려가서 기름값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40%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 보유량이 많다고 판단한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에는 찬성하지만 가상자산 투기에는 반대한다는 연설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수년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왔는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 중 일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면서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모익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8월 30일 공모주 청약
안내인데요. 8월 30일 화요일에 예정된 공모주 청약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8월 30일 화요일에 부동산 청약 중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는 청약 일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128세대이고 7억 2천에서 7억 3천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경기도 오산 세교 2지구 A10블록 칸타빌 더 퍼스트가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514세대이고 분양가는 4억 3천입니다. 천왕역 모아일가 트레뷰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140세대이고 8억 6천에서 10억 9천7백까지 구성되어 있네요. 서희스타일스 도화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104세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